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개헌 세력, 반윤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윤석열 정권과 윤핵관. 지금 개헌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다. 네, 이러한 목소리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각제, 내각 책임제, 여기에 대한 실패 기억 때문에 제2공화국을 보면은 윤보선 정부라고 안 하고 장면 내각이라고 그러죠. 내각 책임제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내각제에 대한 부정 인식이 있으니까 교묘하게 위장된 내각제, 그리고 변형된 내각제, 유사 내각제로 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 지금 개헌 세력들,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냐면은 이 권력자들은 국민들에게 주권을 되돌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국민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에게 준 거죠. 국민. 이게 당연한 국민의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갖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헌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개헌 세력들. 그래서 내각제로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내각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뭐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는 거죠. 또 국회의원들이 총리, 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대통령이 출마하는 거예요. 심상정, 뭐 과거에 문재인 국회의원 배지 달고 대통령 출마했다가 떨어지니까 계속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심상정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인데 내각제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무총리, 네, 국무총리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의 세력이 강화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이 개헌 세력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윤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이 이 윤회관이라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래요. 항상 어디도 가보면은 항상 그 주변 인물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권력의 그 주변에 있는 자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 주변에 김재규라든지 차지철이라든지 이런 권력 다툼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붕괴하는데, 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으면은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이 요 핵심 관계자들한테 가게 되고 그들이 줄을 세우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정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그 취임할 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오나 보다 했는데, 사실상 처음에 실망한 게 대통령실로 옮기는 거. 그 대통령실을 국민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아주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막 옮기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뭐 개인 집 이사가 아니라 대통령실이거든요. 청와대. 이거를 옮긴다고 국민들 세금. 근데 국민들이 전염병 3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고통 시간을 아예 그냥 외면한 채 국민 세금을 국민들을 도우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대통령실을 만든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뭐 5세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느니 또 이태원 참사 대응하는 태도들, 뭔가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바이든이냐 날리맨이냐 이 사태에 있었을 때도 전 국민 듣기 평가 한다 막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그냥 잘못하면 딱 사과하고 그러면 될 것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흘러나오는 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국힘이라는 것이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 지금 보면은 본인과 손잡고 정권을 창출했던 이준석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준석 지금 뭐 거의 그냥 외부의 인물로 돼버리고 또 그 이후에 유승민 또 나경원 또 지금 안철수 의원이 겪는 거 이런 거 봤을 때는 국민들이 아 이게 완전히 잘못 가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역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뭐 지금 행간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뭐 종북 세력들이 뭐 안철수를 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은 아 참 심각하구나. 또 뭐 김기현 후원회장이 안철수 당대표 되면은 윤 대통령이 탈당하고 신당 창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 이게 얼마나 가벼운 국정의 모습인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헌 세력과 반윤 세력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과 윤핵관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근데 본인들만 모르는 거죠. 본인들만. 이게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사위크에서 전하는데요. 20대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20대에서 40대에서도 20%대 초반 기록이 나왔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4%가 나왔다. 네, 이게 34%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네, 20대에서 10%대 중반 기록이 나왔다. 네, 이러한 여론들. 지금 주말에 보면은 윤석열 퇴진, 또 이재명 구속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 사실상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쌍특검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경찰 검찰을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5년을 싸우면서 갈 것인가? 이러한 이 복잡함을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뭐 난방비 내리고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뭐 이런 지금 반윤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쪽에서는 최소 개헌으로 총리 임명 방식 바꾸고 대통령 결선 투표, 이 분권형 대통령제, 네,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선거제를 개편하자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머릿속에는 자기들 이익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헌법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이렇게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투표 시민 발언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알고 있을 겁니다.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안 하는 거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주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주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투표날 투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들이 외쳐도 침묵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김종인 총선 이후가 개헌적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해야. 김종인은 계속 내각제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유사 내각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거세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권 블랙홀 개헌 36년 만에 이루어질까? 네, 대통령 국회의장 등 총론 공감 강론 이견. 네, 지금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수건인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의장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 반환제를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심평은 안철수 당대표 되면은 윤 국힘당 탈당, 정계 개편 통한 신당 창당, 연합당으로 전락한다. 이런 얘기들, 이게 참
한심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고민정은 불출마 유승민 신당 창당하고 이준석 합류할 듯 지금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모두가 대선 때는 뭉치고 총선 때는 이제 국회의원이 중요하고 그러니 또 이제 흩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김재원도 유승민 신당 창당 바른정당 때 돌아봐라. 그 이제 제 생각에는 빨리 정당 보조금을 폐지해야 돼요. 정당 보조금이 있는 한 계속 양당 체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 정당 보조금 때문에 뭉치는 거예요. 정당 보조금이 폐지되면은 정당은 그냥 국민 공천제를 하고 같은 정책과 뜻을 가진 사람들의 토론장이 돼요. 토론장. 이게 이제 정당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당 보조금 폐지 안 하면은 양당 독재는 폐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저는 분열된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분열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나 국힘당 분열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계속 국민 주권 정책을 외쳐야 된다. 네, 유승민 신당 창당을 예고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윤핵관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안았어야 되는 거죠.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준석 쳐내고 유승민 쳐내고 그리고 나경원 쳐내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 간다라면은 결국에는 또 이번에 안철수까지 쳐낸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윤 정권과 윤핵관은 몰락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포용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포용력, 결단력, 추진력 이 세 가지인데 포용력 해서 바다 같은 정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 결단력, 이 결단력 그리고 또 추진력 이 세 가지가 같이 연동해서 작동했을 때 정치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개헌 세력, 반윤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윤 정권과 윤핵관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제가 봤을 때 안타깝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강하게 외쳐서 권력이 국회의원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쪽으로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 쪽으로 오게끔 하는 거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